문제 난이도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산업안전지도사 2차 화공안전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요. 2022년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받아봤는데, 문제 난이도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술사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번 투표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어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밴드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간략하게 2022년 산업안전지도사 2차 화공안전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좀 해설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해설본은 일단은 밴드에다 업로드를 해 놨고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그 해설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공유해주신 공부하는 허공쟁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번은 이제 화학설비의 비파괴 검사 방법을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사에는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에는 포함을 시켜놨었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포함을 시켜놨었는데 산업안전 지도사에서는 처음 나왔고요. 이제 2022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술사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이거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 조금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화공안전기술사를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좀 덜 당황하셨을 것 같고, 산업안전지도사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충분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앞 글자만 따가지고 RU, MVP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는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 R은 이제 라디오그래피 테스트, E는 에디 커런트 테스트, 와전류 탐상법, UT는 이제 울트라소닉, 이런 식으로 RU, MVP 이렇게 앞글자만 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부식의 종류 5가지만 쓰시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려고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식 종류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종류 아무거나 5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바닉, 입계, 프레팅, 공동, 침식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1번이랑 2번에서 조금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KPSR,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은 공정안전분석기법, 기술지침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코샤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KPSR 기술지침은 코샤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화공안전 기술사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지침인데, 회분식 공정의 가이드워드에 위험 형태 4가지를 쓰시오.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출, 화재 폭발, 공정 트러블, 상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아마 저도 못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4번은 진짜 기술사 문제거든요. 4번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 이것도 코샤예요. 그래서 P107의 2020, 화공안전 기술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사실 이거는 제 전문 분야인데요. 그래서 폭발인 경우 0.07, 그리고 화재인 경우 40초 동안 5kW/m 제곱, 노출인 경우 이나 폭발한 정도 100%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류탑, 중류탑 똑같은 내용이고, 일상점검 항목을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15년 화공안전기술사 105의 2교시 3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기출이 됐네요. 그래서 일상점검 항목은 이제 운전 중에 점검 가능한 항목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에 출제가 돼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5번은 좀 쓰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좀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6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이게 산업안전 지도사의 그러니까 산업안전 지도사스러운 문제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6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쓰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보시면 되고요. 뭐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뭐 작업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뭐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해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뭐 등등등 이렇게 5가지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아마 시험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이거 알고 있어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원영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이거 조금 그 2022년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좀 생각이 듭니다. 6-2번 같은 경우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산업안전 지도사스러운 문제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이제 꼭 잡으셨어야 하는 문제고, 6번을 만약에 못 잡으셨으면 아마 그 합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제 7번은 이제 기술사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까 같은데 보시면은 뭐 기술 지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바로 이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방지 대책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채점위원들의 좀 재량, 물론 이제 답은 어느 정도 규정은 있겠지만, 에 따라서 답안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기술사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기술사에서는 사실 100점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받아도 이제 70점, 80점 이 정도를 주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점수를 줄지, 저는 일단은 근수능절, 본수능절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코샤의 이제 오피셜한 거는 이제 근수능절이니까, 근수능절에 따라서 이제 화재에 좀 적합을 해가지고 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원적 안전대책은 이제 아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고, 수동적인 방법은 그런 식으로 파이어 프루핑이라든지 다이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적었고,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답이 될 만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점수를 많이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좀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좀 답안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답안이 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8번은 이 8번도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질소가 들어가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풀이를 할 때는 질소를 빼고 그냥 어차피 가연성 이제 LFL, UFL, 위험도, 폭발 범위, 이 사실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나이트로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트리키하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질소 10 볼륨 퍼센트를 제외하고 메탄 25 볼륨 퍼센트 이제 90으로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풀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풀이를 다 보니 이제 가연성 물질 기준 몰 분율로 이제 환산을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컨셉상 이게 맞는지가 조금 혼선이 돼가지고, 일단은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 서적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이트로젠이 그런 포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좀 더 볼 건데, 어쨌든 국내 서적에서 이제 가연성 물질 기준 몰 분율을 그러니까 100 혹은 1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풀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폭발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 4가지, 이거는 답안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답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위험도 계산도 사실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이제 폭발 상한계 하한계가 틀려버리면은 답안 자체는 좀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를 식을 잘 쓰면은 부분 점수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거스 휠러 공식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에 자주 출제가 되는 공식인데, 이제 LFL을 기준으로 이제 연소율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LFL 계산이 좀 틀려버리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번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 밸브의 분출 압력 및 시트 기밀 시험이라는 코샤 코드가 있는데 이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화원역에서 서브노트에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안전 밸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 128회 혹은 129회에도 굉장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분출 강화가 127회 화공기술사인가 기계안전기술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공안전기술사에도 이게 굉장히 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저희 밴드에도 한번 제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시험 이제 뭐 128회 혹은 129회 보시는 분들은 이 코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정 압력이랑 분출 강화 뭐 이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기용 안전 밸브 설정 압력에 따른 분출 압력 허용차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쓰시오. 이거 쓰신 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이거를 암기하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 외관 유관 검사 항목 5가지, 이거는 좀 잘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커먼 센스로 쓰는 거지 이거를 뭐 암기해서 쓰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여기에 좀 썼는데 해당 코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게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좀 굉장히 많이 좀 아쉽고요. 시험 자체가 조금 산업안전 지도사스러운 문제보다 화공안전 기술사에 굉장히 좀 가까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7번을 좀 점수를 많이 주시고 6번을 이제 맞았다는 가정하에 뭐 1, 2번 맞고 뭐 아까 좀 쉬운 문제들 부분 점수 맞아가지고 60점을 넘기는 전략이 가장, 그러니까 넘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2차 허공안전 시험 보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은 간략하게 2022년 화공안전기술사